안녕하십니까. 닥터TV 최고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아주 그냥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빨리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코인은 이제 좀 조정을 살짝 받고 있죠. 네, 이거 왜 안 먹냐 또? 잠시만요. 또 안 먹지. 잠깐만 껐다 킬게요. 또 녹화 또 다시 중단하기도 애매하고. 네, 잠깐 한번 안 되면 또 다시 하면 되는데. 네, 되네요. 이제 좀 아까까지만 해도 됐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마우스가 또 어디로 사라졌어? 자, 그냥 이렇게 버벅거려지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일단 뭐 전고점의 저항을 받고 단기적으로 좀 버티다가 살짝 무너진 정도, 뭐 크게 뭐 우려할 정도는 아직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게 토탈 원 차트고요. 여전히 뭐 그냥 분위기는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탈 2, 토탈 2는 조금 더 내려오면서 뭐 이렇게 추세가 깨지긴 했는데 뭐 상관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급등한 만큼 내려온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요런 정도 위에서 버텨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큰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자, 토탈 3. 토탈 3는 요번에 그래도 이제 좀 알트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올라갔었고 오랜만에 좀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냥 나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일단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게 앞으로도 뭐 계속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종목별로 지금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이 제법 생겨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는 지키고 있죠. 그죠? 딱 봐도. 그래서 지키는 게 좋아요. 지키고 올라가줘야 흐름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미너스 차트. 자, 도미너스 차트 보시면 뭐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어요. 같이 빠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고 일단 추세는 지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런 슈팅이 한번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이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비트가 올라가는 쪽으로 봐야 되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빠지면 더 빠져봐야 뭐 요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건데 요 상단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 이제 알트들이 더 움직임이 좋을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여전히.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뭐 특별한 변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면 잘 버티다가 이제 탁 무너졌죠. 뭐 안 좋은 뭐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가상자산 쪽에 뭐 충격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분위기는 뭐 조금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다. 뭐 조금 뭐 아쉽긴 하죠. 여기 버텨주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려왔다는 건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중요한 자리죠. 28,600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아직 잘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눈이 갑자기. 자, 그리고 다음은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도 보시면 뭐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그냥 전저점 뭐 지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었고 저항만큼 무너졌는데 일단 뭐 여기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 지키는 동안은 큰 문제는 아니다. 비트보다 되게 지금 짧은 흐름상으로는 더 나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플. 자, 리플도 이게 좀 강하게 올라갔던 거, 그죠? 보통 이렇게 강하게 한번 슈팅이 나오면 조정이 나오긴 마련이에요. 마련인데 이 조정 후에 이제 다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추세대에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추세를 이렇게 돌파하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0.75대 0.75 정도의 어떤 회복을 보일 것이냐가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오스. 자, 이오스는 뭐 저항을 받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여기 굉장히 매물대에 들어가면서 저항받고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살짝 무너진 상태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내려올 공간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분위기는 안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간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코인들 쪽으로, 분위기 좋은 코인들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도 지금 뭐 꽤 강하게 올라갔었지만 지금 흐름상으로 좀 처져 내려오고는 있어요. 근데 눌리는 자리, 강하게 눌릴 수 있는 자리, 약간은 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내려오긴 했는데, 요 정도 선에서 일단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단 흐름이 만들어져야 흐름이 강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조금은 아쉬운 감이 없진 않은데 아직까지는 뭐 살아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 코인들은 한 번쯤 이익실현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에이다도 뭐 슈팅 한번 나왔었는데 도로 원상복귀 된 겁니다. 원상복귀.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져서 다시 원상복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시 튀어나갈 수 있느냐, 뭐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줘야 될 것 같다. 아발란체 마찬가지로 지금 다 쳐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올라갔던 거 도로 다 내려왔어요. 매틱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리어 프로토콜 마찬가지고, 그죠? 샌드박스, 이건 올라가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좀 봐야 될게 뭐죠? 도지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도지가 흐름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라 코인 한번 볼까요? 갈라는 또 쳐지고 있네요. 이거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내려왔을 때 터닝 포인트가 나올 것이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선물. 자, 오일이 뭐 엄청 올랐어요, 그죠? 자, 오일이 지금 뭐 거의 80불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상승 흐름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추세 뚫고 누르고 이렇게 수렴하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올라가요. 근데 이제 80불 정도 가면, 일단은 저항이 또 이게 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갭을 채운 거예요. 이 갭을 채운 거, 요 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미 채워졌죠. 이미 채워졌는데 어쨌든 그 구간이 좀 매도가, 그러니까 저항이 강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자리에서 일단은 요런 되돌림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저항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80불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조금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조금 만약에 강한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정고점까지 가는 건데, 근데 이제는 뭐냐면 달러가 다시 반등을 줬잖아요. 달러가 만약에 다시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뭐 그 전에 조정을 좀 보인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슈팅이 또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흐름은 어찌됐든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뭐 섣불리 이제 숏을 잡으려고 하신다든가 뭐 이러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숏을 잡으려면 이렇게 좀 흐름이 깨질 때 단기적으로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이 깨지기 전에는 눌림 들어왔다가 올라가면 매수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뭐 저항이 걸리는 자리이긴 하지만 매도를 먼저 현재적으로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 매매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리가 좀 나는 거는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5일은 뭐 제 얘기 듣고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괜찮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추럴가스. 내추럴가스도 지금 보시면 이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다음에 조정을 보이다가 지지 또 추세 근처에서 지지받고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뭐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자, 골드 보시면 골드는 이제 2000불 터치는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조금 모자랐던 것 같고, 제가 2000불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는 못하고, 지금 단기 추세 깨지면서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 추세 깨지고 조정 들어와서 다시 이제 돌아설 것이냐, 이런 자리를 보고, 여기는 뭐 쉽게 깨지긴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그런 정도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버가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 보시면 실버도, 조정이 살짝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근데 요런 자리는 쉽게 깨기 힘든 거예요. 반등을 살짝 주고 있잖아요. 그죠? 먼저 반등을 살짝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기는 쉽게 깨지, 그리고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자, 그리고, 구리, 구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요렇게 추세는 잘 지키고 있다. 그죠? 요 추세는 잘 지키고 있어.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지고 추세 자리에서 반등 줬다가 다시 했는데 여기 안 깨지고 추세 잘 지키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여기 탁 뚫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까지 열리는 겁니다. 근데 흐름상으로는 지금 위쪽으로 더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높아지고 있다. 네. 자, 이 선물은 위트 보시면 뭐 아주 막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자리 잡고 올라가면서 급등락 보이다가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빠졌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1300불 넘어갔던 게 지금 반토막 이 정도 나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투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국면에서는. 자, 다음은 달러 인덱스. 자, 달러 인덱스가 제가 말씀드렸죠.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자리가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을 지금 살짝은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고, 뭐 맥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데, 뭐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이렇게 긍정적인,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제가 방향성을 선정한 걸로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올라오는 게 좋고, 여기서 다시 내려가는 게 제가 얘기했던 흐름이 유지된다는 관점에서는 달러 약세가 여기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갖다가 뭐 제가 100%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긴 힘들지만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전한 시그널이 나온 건 아니에요.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지 여기서 반드시 내려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은 유로. 자, 유로도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뭐 굉장히 중요한 자리 들어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반락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였었죠. 그죠? 근데 생각보다 깊게 들어온 겁니다. 그죠? 깊게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일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이제 바로 신고가 날지 이 여부는 생각보다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들어오는데 반등이 들어왔다가 요 정도에서 만약에 다시 꺾인다든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든가 그러면 흐름이 제가 생각한 흐름과는 좀 많이 다르게 움직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반등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들어간 다음에 1.118 정도 거기서 저항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운드. 네, 파운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흐름의 저항에 걸려가지고 트랩 보였죠? 그죠?
예, 그래서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선 부근에서 추세 딱 걸린 자리잖아요, 정확하게. 예,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 시도를 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지금 반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충분히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위에나, 자 위에나도 지금 엄청 움직이다가 아래쪽으로 지금 엄청 내려왔었잖아요. 지금 전저점을 안 깨고 전저점 부분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 근데 반등 시도를 한다고 해서 지금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섣불리 매수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나도 엄청 연속으로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제법 줬죠. 네, 그리고 나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원화도 지금 보시면 제법 반등을 강하게 줬어요. 전저점은 깨졌었지만, 여기서 이제 약간 역회된 숄더 만들고 반등을 강하게 줬다. 그리고 이제 저항권에서 저항을 보이고 다시 반락을 살짝 주고 있고, 이게 뭐 이제 아래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지 아래쪽으로 간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줘야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1 차트, N1 차트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좀 반등을 줬었죠, 그죠? 최근에 반등을 왜 이러냐? 최근에 반등을 여기서 이제 조금 줬었는데 돈을 다 내려오고 있죠. 예, 아직까지 뭐 신저가 안 났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지만 여기 만약에 0.88 아니 0점이 아니라 8.865짜리 제가 계속 강조하고 여기 깨지기 시작하면 0.7대 이렇게 뭐 중반 정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흐름이 뭐 제가 예상한 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달러 약세 분위기는 지속 중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금리. 자, 뭐 어쨌든 지금 FOMC 회의가 오늘부터인가요? 그죠? 예. 10년물 차트 이렇게 보시면 반등을 좀 줬죠. 그죠? 반등을 줬는데 이렇게 되돌림 자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살짝 멈칫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한 번은 기정사실이었으니까 한 번 하고 나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게 일단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2년물 뭐 마찬가지죠. 예, 2년물도 지금 뭐 추세가 여기 그어져 있지 않은데 여기는 뭐 그냥 비슷한 분위기예요. 2년물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뭐 분석을 많이 하지는 않고 있는데, 자, 그리고 한국물 10년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 되돌림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주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는 뭐 지금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요. 캐나다가 아니라 프랑스 깨끗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고, 닥스 박스권 상단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존스 뭐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다우존스의 강세는 이어졌다. 다만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그 나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오니까 다우는 살짝 멈칫하는 모습. 근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자리 저항권에 들어오니까 살짝 멈칫하는 자리.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 제가 이거 그냥 뭐 살짝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어요. 더 올라간다 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체킹하지는 않았고요. 자, S&P도 뭐 나스닥에 비해서는 조정도 그렇게 크지 않고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올라간다, 가야 된다 그랬죠. 4,637 저거는 달성 무조건 한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나스닥 종합 차트. 나스닥 종합 차트 보시면 추세 조정이 좀 들어왔었죠. 추세 자리를 일단은 지키고 있다. 예,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이 정도 조정은 뭐
아름다운 조정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추세가 깨지기 시작하면 깨지고 지지받고 또 올라왔는데 또 깨지고 이러면 이제 여기까지 또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흐름이 나오면 이제 또 안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100 차트. 나스닥 100은 이제 뭐 여전히 강세, 상대적인 강세는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뚫고 누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쉽게 이 밑으로 안 내려올 거고요. 요 위에서 어떻게 놀다가 뭐 더 가든지 아니면 뭐 여기 이제 바로 더 가도 되는데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윗구간에서는 여기 구간에서는 연속으로 팡팡팡 이렇게 가는 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가다가 섰다 가다 섰다를 가다 섰다 가다 섰다를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또 이제 반등을 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움직임은 사실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러닝 커렉션이에요. 러닝 커렉션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는 박스가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우하향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은. 근데 얘는 우상향으로 만들어진 박스. 이 박스는 상승 조정할, 그러니까 이거 박스는 조정이잖아요. 박스는 조정인데 횡보냐 하락이냐 상승이냐, 상승 박스가 만들어졌을 때 상승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큰 흐름상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 자, 애플은 이제 추세를 깰까 말까 그런데 여기는 지켜지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여기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 추세 깨지면 장기적으로 좀 조정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는 잘 지키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다. AMD. 자, AMD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아니 드디어가 아니라 AMD가 이렇게 드디어가 아니라 많이 컸어. 이렇게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근데 반등 주고 있죠. 전저점 안 깨고 이렇게 돌아 나가야 돼요. 제가 착각했어요, 종목을. 자, 그래서 AMD도 지금 모양상으로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돌려줄 것이다라는 장담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인텔. 인텔도 마찬가지죠. AMD랑 비슷해요. 흐름이 별로 세지 않은 모습. 그래서 빨리 강하게 이렇게 한번 살려줘야 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타. 자, 메타는 이제 일단 깨졌죠. 그죠? 메타는 깨졌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상단 추세선 건드리면서 요 위에 올라갔을 때는 그냥 정리를 분할로 해도 된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요 추세 깨지면 무조건 일단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세 깨고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툭 부러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요 자리 저항을 받고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계속 빠지네요. 계속. 다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반등 주고 있는데, 이제 돌파했던 박스 자리 여기가 재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 재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재돌파가 나와줘야 됩니다. 다음 넷플릭스도 이제 상단 저항권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항권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면서 일단 전저점 아직 안 깨졌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마존. 아마존 추세는 아직 지키고 있죠. 슬금슬금 추세 올라갔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추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세 지키면 또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셔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구글. 구글 반등을 줬었는데 신고 못 나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박스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박스를 형성하다가 박스를 위로 돌파하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로 깨지면 반락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거의 이제 목표했던 상단 추세선까지는 일단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개파락이 떨어졌었죠. 근데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진 않고 지금
버팅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엔비디아는 뭐 지금 가다가 조정하고 뭐 이런 흐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정했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조금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우스가 자꾸 조금만 움직이면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거 마우스 포인트를 제가 원래 갖고 하는데 그 포인트를 했더니 너무 컴퓨터 느려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했더니 이렇게 어려워지네요. 네. 자, 스타벅스는 지지선 부분에서 지지를 보이고 반등을 살짝 주고 있다. 근데 뭐 그닥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 반등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은 반등이 이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라부가 이제 6불을 다시 깼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추세 저항을 다시 받았어요. 이번에 올라갔어. 6불 깼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추세 저항 다시 받고 트랩 보이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점 깨지 않고 다시 돌아나가면서 여기 돌파가 돼야 움직임이 좀 상승 쪽으로 다시 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이렇게 막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한국시장. 한국시장 참 문제가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많은데, 자, 한국시장 코스피는 일단 전고점 아직 돌파 못한 상태에서 저항을 보이고 있고 추세 저항 보이고 있고, 일단 꼬리는 자꾸 달리면서 상승 시도는 하려고 이어지고 있다. 상승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아주 개차반이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예,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아주 강력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고 있는데 그냥 일부 시총 상위주들만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언뜻 보면 좋아 보이는데 소외된 주식들은 아주 박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는 대로 삼성전자 역시 지금 여기서 신고 못 내고 꺾이기 시작하면서 하락 전환돼가지고 직전 저점까지도 깨트린 상황. 근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런 추세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깨지면 굉장히 시장은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죠?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강하게. 예. 전고점 이런 자리에 이제 지금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치고 나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은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잘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예. 조금 뭐 삼성전자보다는 좀 지금 현재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LG화학. 예, LG화학도 강하게 드라이브하면서 추세를 돌파. 그죠? 그제 돌파해놓은 상태에서 잠깐 쉬다가 오늘 또 다시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배터리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은 배터리 외에는 없다. 자, SDI도 올라가고는 있는데 뭐 이렇게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그죠? SDI도 이렇게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주면 좋을 텐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뭐 배터리 쪽으로 쏠리고 있으니까 뭐 빠르고 늦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참 무서운 거죠. 지금 이게 물론 이제 조건은 기술적으로는 뭐 저는 뭐 올라간다고 보고는 있었어요. 올라간다고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뭐 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가는 거죠 뭐.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거품이다 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다 뭐다 이런 걸 따져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그런 거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뭐 거품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과열은 맞는 것 같아요. 과열은. 예. 이렇게 시청이 큰 주식이 이제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과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근데 뭐 그렇다고 못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흐름이 유지되는 동안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에코프로 BM이죠. 이거는 에코프로 BM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다음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뭐 더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를 못 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당연히 갑니다.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제가 이제 대충 분석해 놓은 건 있어요. 근데 감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감히.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쟤는 에코프로나 뭐 이쪽 그룹주에 대해서는 언급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어떻다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뭐 저도 결국은 갈까 그런데 진짜 가니까 뭐 처음에 얘기했던 자리보다도 지금 더 올라온 상황이고 거의 2배 가까이 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자, 현대차는 이제 뭐 박스권 등락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권. 전저점을 살짝 깨도 무방하고 안 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거 뭐 갈 게 없다는 얘기죠. 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 조정을 했어요. 여기서 단기 고점 치고 조정해가지고 모양을 잘 만들고 이 박스 돌파하면서 그냥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어제는 1조 넘게 팔았고 오늘도 지금 한 6천억 정도 팔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이 포스코 홀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역으로 이제 그 코스닥에서는 쇼커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쇼커버가 나오면서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관련주들을 갖다가 쇼커버를 하고 있다. 엄청 당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포스코 뭐 이런 관련주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개차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롱숏 펀드가 이제 상당히 성행을 했고 롱숏 펀드가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장에. 그래서 돈도 많이 벌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롱숏 펀드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 에코프로 숏을 쳤던 에코프로나 뭐 기타 관련주들 숏을 쳤던 분들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산을 당하거나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청산을 하면은 이거는 숏을 쳤고 다른 주식들은 롱을 했겠죠. 롱을 한 주식들도 같이 청산을 해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손실나고 이쪽도 손실나고 저쪽도 손실나고 아주 그냥 초전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롱숏이 뭐 어쨌든 위험 관리를 좀 잘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박앤세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롱숏 펀드들의 그 에코프로나 이게 배터리 관련주들의 어떤 그 마무리 이게 마무리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앞으로도 조금 더 하락세,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종목들의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안전 차별화 되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 차별화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뭐 이런 장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거의. 근데 가는 진짜 딱 정해져 있죠. 포스코 관련주들. 걔네들은 엄청 센 거예요. 오늘도 포스코 관련주들은 다 상한가 근처예요.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 다 상한가 근처예요. 그리고 뭐 LS 어제부터 달궈지기 시작한 LS 그룹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체전지, 에코프로 관련주들. 뭐 그냥 뭐 그것 빼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뭐 몇몇 주식들 그렇게 센 그거 빼놓고는 뭐 시장이 뭐 아예 그냥
없다. 그냥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런 시장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 그래서 저도 황당하고, 저도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좀 장기 보유 주식들이 지금 막 툭툭툭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자, 이렇게. 자, SK 이노베이션 제가 별로 그렇게 좋게 보는 주식은 아니었는데, 이것도 사실 그 배터리 아저씨 관련주죠. 예. 그러면서 뭐 유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개파락했었는데, 유상증자 뭐 긍정적이다. 뭐 긍정적일 수도 있죠, 유상증자가. 예.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뭐 여튼 너무 이렇게 입김에 의해서 조금 그러니까 물론 언젠가 뭐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뭐 저는 그걸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조금 너무 심하다. 예. 하여튼 그리고 일단 이게 롱숏이나 뭐 이런 펀드들의 어떤 그런 포지션 문제 때문에 약간의 가격 왜곡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 왜곡이라는 게 뭐 별건 아니고 오르는 건 더 강하게 오르고 내리는 건 더 강하게 내리고 이런 현상이죠. 그럼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야 뭐 회사 실적 좋으면 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자, 제가 막 넘어갔네. 자, 네이버는 뭐 살짝 그래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카카오는 그냥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주식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서 지금 조정을 하는 거라 뭐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잘 버티고 있어요. 그죠? 자, 다음은 셀트리온 뭐 제가 좋게 얘기를 안 드렸었으니까 계속 빠지고 있고, 그리고 LG전자는 뭐 그래도 괜찮은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세 깨고 되돌림 살짝 주고 빠지고 있다. 이게 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올라갈 주식은 딱 정해져 있다. 배터리 관련주. 자, 이거는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어요. 포스코 관련주들은 다 날아가고 있어요. 자, 삼성전기도 조금 뭔가 한번 삐대 보려고 했는데 도로 데리고 있어. 일단 뭐 지금은 2차전지 아니면 어디 갔다가 명함을 내밀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만약에 관련주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려야 되는 거죠. 누려야 돼요.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계속 끌고 가다가 정말 이제는 클라이막스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팔고 나와야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분들은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싸게 산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뭐라고 여기서 사야 된다. 저도 뭐 때려 죽여도 못 사겠어요 여기서는. 예, 올라간다고 아무리 뭐 여기서 뭐 1,000만 원 간다, 2,000만 원 간다 하더라도 저는 못 사겠습니다. 예.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예. 물론 기술적으로는 벌써 샀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뭐 금양이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도 올라가는 거 보면 이거 뭐 엄청나잖아요. 그죠? 예, 금양이 뭐 이게 20만 원이 다 돼가잖아요. 그죠?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강의 시간에 그랬어요. 금양 같은 거 여기서 이렇게 딱 높아질 때 사야 된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사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나도 모르겠다. 진짜 사야 되는 거지. 이런 거 사놓고 밤을 이렇게 그냥 오버나잇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참 어렵다는 거죠.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주시장은 결과론이라잖아요. 수익 내는 거. 뭐 수익 낸 사람들 뭐 이 위너죠. 위너. 네, 수익 낸 사람들이 위너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수익 낸 사람이 위너긴 하지만 하여튼 어렵네요. 그죠? 주시장이 참 어려워요. 지금은 위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신용 거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아주 그냥 초전 박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자리고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데미지가 조금 있었는데, 예, 저도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굉장히 신경을 써서 여기서 뭐 빠진다고 해서 막 물타기 막 하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시장, 위험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뭐 하여튼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뭐 그냥 뭐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샀으면야 진짜 응? 6,000원대잖아요. 여기서 방송 나온 다음에 갑자기 급등 나온 거거든요, 이게. 예. 제가 나중에 봤는데 3프로TV에 예? 3프로TV에 이거 뭐 회사 내용 뭐 이게 뭐 그래서 뭐 그 배터리 아저씨가 여기다가 뭐 돈 2,500만 원 주고 방송한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중에 이번 후에.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가기 직전에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자,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밖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 하여튼 뭐 제가 전반적으로 일단은 이게 점검을 했고요. 시장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 배터리 외에는 오르는 주식을 찾기가 힘들다. 관련주들, 뭐 리튬 관련주들, 포스코 관련주들, 뭐 이런 애들 빼놓고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지금은 그래서 이게 뭐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좀 싸게 내려온 애들 이렇게 좀 줍줍하는 그런 정도 외에 신용 거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절대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 정도로 시장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광고를 원래 안 했었죠. 계속 그랬는데 제가 이제 차트 요거 이제 예약된 분들이 좀 계세요. 두 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있어요. 고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진짜 뭐 이런 장을 딱 보면 물론 이런 장이라고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저는 이제 사실 좀 잘 피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번 장하고는 좀 색깔이 좀 요번 저도 좀 다르긴 했는데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중장기 물량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흐름이 좀 의외로 되게 안 좋은 쪽으로 급작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뭐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근데 여튼 뭐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흐름에 대한 생각이나 뭐 이런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주식이 움직이는 생리를 알고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 강의가 굉장히 좀 차별화되어 있는 강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장이 쉬거나 힘들 때 되레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 카톡 아이디 IRON X 레인 그러니까 아이언 X 레인 하여튼 저기로 전화번호하고 간단한 자기소개 보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여튼 시장이 어려운데요. 굉장히 어려운데 잘 견뎌내시고 자산을 잘